자, 우리가 또 작성해야 될 문서 중에 시스템 정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정의서는 그 시스템 전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그 정의한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시스템의 모습이라든지 뭐 배경, 필요성, 뭐 이런 그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적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스템 정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실제로 팀원 간에 그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같이 시작하면 우리가 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보면 시스템 명칭, 뭐 비디오 대여 시스템이다 이렇게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배경 및 필요성, 이게 이제 어떤 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A 비디오 대리점은 많은 고객의 정보와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많은 비디오의 관리가 점점 복잡해짐을 인식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죠? 배경, 어떤 배경에서 이게 시작되게 된 거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다라는 거가 이제 있겠죠. 물론 이제 고객이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서 어떤 걸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어떤 동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테이프의 보유 재고가 너무 많다. 그리고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테이프를 대여시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기록해야 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산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웹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로 접근을 내부에서 외부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A 비디오 대리점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 비디오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고, 그리고 관리를 체계화하고, 그리고 비디오 정보의 조회, 그리고 대여에 대한 처리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배경 및 필요성이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프로젝트를 하는 왜 이걸 하게 됐고 이건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의가 배경 및 필요성이 이렇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목표, 이 시스템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목표가 있겠죠. 보면 비디오 대리점에서 관리하는 비디오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객 정보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의 비디오 대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써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펫 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면 뭐 펫을 뭐 어떤 기능을 넣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리스팅이 가능해야 되고 서로 분양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러면 그런 것도 어떤 목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예측해서 그 시스템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 그 위에 배경과 그리고 이제 필요성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시스템을 설명하는데, 그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비디오 대여 시스템은 비디오와 고객에 대한 정보를 DB로 구축한다. 그리고 점원이나 고객으로부터의 비디오 대여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엔터티하고 릴레이션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테이블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릴레이션, 테이블이죠, 테이블. 테이블로 이제 엔터티도 테이블로 나타나고 릴레이션십도 테이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보면서 그 관계성들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 관리는 점원에 의해 수행된다. 그리고 수록된 비디오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비디오 대여 업무가 처리되며 이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고객과 비디오와 뭐 이제 그 관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디오
대여 업무는 대여점을 방문한 고객의 경우는 점원이 처리를 하게 되지만 고객도 가정에서 인터넷을 직접 사용해서 대여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스템 전체 구조도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전체 그 시나리오,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점원이 있고 이제 고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 정보 관리를 하게 되고요. 점원이 고객 관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의 대여 관리는 점원과 고객 사이에서 뭐 비디오 대여 시스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요 비디오 대여 시스템 요거를 개발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관계 속에서 요거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요 구조가 나오겠죠. 요 구조는 시스템 설계서 쪽에서 자세하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비스 시나리오를 적어보는 겁니다. 비디오 대여 시스템은 비디오 대여와 반납, 고객 관리, 비디오 관리 등을 다루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만드는 시스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시나리오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업무인 대여 및 반납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 처리 시나리오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첫째 대여 업무가 있네요. 대여 업무. 빌려주는 거겠죠. 고객의 방문에 따른 처리를 합니다. 고객이 테이프를 찾아 점원에게 대여를 요청합니다.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처음 방문의 경우는 고객의 정보를 추가한다. 이런 시나리오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지 실제로 어떤 DB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엔터티가 필요하고 어떤 릴레이션십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런 업무들을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대여 비디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대여금을 받고 입력한다. 그리고 대여 처리를 종료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고객에게 반납 일자를 통보하고 비디오를 대여해준다. 이제 대여 업무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럼 이때 과연 필요한 컴퓨터적인 정보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테이프를 찾아 그러면 점원에게 대여를 요청하죠. 그러면 테이프 정보를 저장할 그리고 고객의 정보를 저장할 어떤 DB가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여 정보를 입력할 릴레이션십 관계 또 릴레이션 테이블로 표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으면 출납도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고객에게 또 반납 일자라는 항목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반납을 안 했는지 뭐 연체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반납 업무가 있습니다. 반납. 점원은 고객이 반납하는 테이프를 접수한다. 그러면 이제 반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이제 그런 절차들이 또 필요합니다. 대여 정보를 확인한다. 그리고 연체 반납 시 연체료를 요구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가 요거를 이제 점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 이름을 넣는다든지 테이프를 뭐 이렇게 정보를 넣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대여 정보가 뜨고 그리고 뭐 연체됐으면 연체료를 자동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이제 점원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계산해서 이제 알려줄 수 있게 이런 시나리오를 만족시키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반납 정보와 연체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반납 처리를 종료한 후 결과를 확인한다. 당연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고, 다른 기능도 다른 업무도 시나리오 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잘 오지 않는 시간을 통해서 아직 반납하지 않은 미납 리스트를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또한 그런 시나리오가 업무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러면 그 업무 시나리오를 매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처리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문자를 그대로 보낸다든가 이런 기능적인 요구사항들이 파악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들을 다시 요구사항 정의서에 요구사항에다가 반영을 하고 시나리오 베이스로 원하는 업무가 제대로 처리될 것인지 원하는 업무가 제대로 요구사항이 정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상황을 현실감 있게 설명해도 좋다. 이 시스템 정의서의 이런 활동, 시나리오를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시연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객이 뭐 펫 시스템이다 그러면 펫 시스템을 웹을 접근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어떤 펫이 리스트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 그리고 펫도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조회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내의 펫, 그리고 뭐 이제 치료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회를 카테고리를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 시나리오에다가 시나리오에 시스템 정의서의 시나리오에다가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해보고 하는 게 이제 좋은 순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컨텍스트 다이어그램도 그 전체 내용이 어떤 객체가 있고 객체들이 있고 어떤 관계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게 되면 그 관계성 속에서 엔터티의 릴레이션십 관계들 속에서 어떤 릴레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편의 정보가 필요한지를 좀 더 수월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뭔가 이렇게 확실한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정리함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한 효용을 높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을 현실감 있게 설명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운영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 때 내가 이거를 뭐 PC에서만 되게 하겠다 또는 뭐 스마트폰으로도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 또는 뭐 웹 접근만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운영 환경 이것도 운영 환경도 그 시나리오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좋은 요소가 될 텐데요. 시스템 운영 환경을 보면은 뭐 PC 단말기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되게 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사용자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리고 통신망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웹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웹 서버를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고 DB화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특성, 컴퓨터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이 없다. 그리고 단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준이다. 뭐 요즘은 사용자들이 더 전문 지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을 하려면 고객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특수한 분야의 그 프로젝트를 정보 검색을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한다. 그러면 그 사용자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수준인지도 중요하고 만약에 어린 친구들이다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 써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그 메뉴 같은 거를 너무 작게 써서는 안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주의할 수 있게끔 사용자 특성도 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정의서에서는 정의서의 시나리오나 이런 환경을 보고 요구사항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설계돼야 되고 그 결과물은 어때야 된다. 시나리오가 드러나니까요. 결과물은 어때야 된다라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시스템의 그 필요성 이거 왜 필요한 거지? 라는 부분이 이제 리뷰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로 목표로 하는 게 뭐냐 라는 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게 동기가 되겠죠. 이런 동기에 의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의 실제적인 모습은 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그 관계도가 있고요.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이 그림에서 생겨날 수 있는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쫙 정리해 보는 겁니다. 서비스 시나리오들을 쫙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요구사항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서비스 시나리오를 이제 쫙 정리하시게 되고, 그리고 시스템 운영 환경을 통해서도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정의서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목적, 배경, 동기, 그리고 사용자의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그 끝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 정의서를 딱 보면 우리가 참 뭘 하는 일을 하는구나, 어떤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구나를 계속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대로 요구사항을 정리할 때 이 시스템 정의서에 있는 시나리오를 만족시키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각자가 이렇게 전체 모습을 정의해 놓은 다음에 각자가 읽어보면서 정리하고 만나서 회의하고 하는 기본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